최근에는 화장품 다이소에서 사, 다이소가 올리브영의 대항마였네? 막 이런 말들이 사실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, 다이소 같이 초저가 뷰티 시장을 좀 노리거나 뷰티컬리나 아니면 뭐 쿠팡의 알럭스 같이 좀 더 럭셔리 뷰티 쪽을 좀 노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1등이 흔들리는 그림이 재밌잖아요. 맞아요. 누가 올리브영을 이길까? 누가 잡을까? 넘어설까? 뭐 이런 거. 앞으로 수년간은 조금 올리브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얘기해볼 주제가 뷰티 업계 트렌드인데요. 요즘 한국의 뷰티 업계를 얘기하려면 올리브영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. 근데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올리브영 매출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어요. 이게 진짜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? 아마 카드 결제 데이터였던 것 같아요. 오프라인 매출이 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? 당연히 이제 올리브영 입장에서는 아니다. 우리 잘 성장하고 있다. 이렇게 반박이 서너있고 저도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모바일 인덱스 쪽에서 카드 결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요. 뭔가 올리브영 매출이 예전만큼 성장세는 좀 아니다? 이 정도는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근데 그 왜 그럴까요? 한간에는 이게 다이소가 원인이라는 사실 얘기도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다이소 얘기를 하기 전에요. 올리브영을 빼놓고 우리나라 뷰티 시장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멘트를 주셨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뷰티 시장 자체가 올리브영이 등장한 이래로 인디 브랜드, 중소형 브랜드 위주로 좀 재편이 됐고 성장이 좀 지속이 됐던 것 같아요. 시장도 커지고 올리브영도 좀 같이 성장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약간 뷰티 시장과 올리브영이 거의 같은 개념이 있지 않을까? 그래서 매출이 좀 부진하다? 사실은 모르죠. 뭐 실제로 잘 성장할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공시자료로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올리브영의 좀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저도 통계청 데이터를 봤는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잠정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한 마이너스 0.7% 오히려 시장이 감소했더라고요. 이게 마이너스 0.7%지만 저희가 물가도 계속 오르고 하잖아요. 네. 아무래도 뭐 요새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소비도 줄어들었고 시장의 어떤 흐름과 같이 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성장을 하더라도 확실히 과거보다 좀 덜해졌을 거다. 올리브영이 그냥 독주 체제였잖아요. 최근에는 화장품 다이소에서 사, 다이소가 올리브영의 대항마였네? 막 이런 말들이 사실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정말 보는 게 맞을까요? 최근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뭐 다이소 때문에 흔들린다, 무신사 때문에 흔들린다, 뭐 퀄리 때문에 흔들린다, 뭐 쿠팡이 뷰티 시장 뛰어든다, 뭐 올리브영의 경쟁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프레임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리브영이 등장하고 뷰티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어쨌든 성장기를 거쳐왔잖아요. 꼭 경기 때문은 아니더라도 성숙기에 도달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. 시장이 성숙기에 도달을 하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세분화되거든요. 네. 이미 이제 성장이 좀 정체가 되면서 선점한 기업들이 영향이 좀 커지고 후발 주자들은 거기와 직접 경쟁하는 건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니치 마켓이라고 빈틈을 좀 공략하는 것들이 나오고요. 다이소 같이 초저가 뷰티 시장을 좀 노리거나 뷰티컬리나 아니면 뭐 쿠팡의 알럭스 같이 좀 더 럭셔리 뷰티 쪽을 좀 노리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올리브영이 뭔가 흔들린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이 좀 다양해지고 있다?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. 1등이 흔들리는 그림이 재밌잖아요. 맞아요. 누가 올리브영을 이길까? 누가 잡을까? 넘어설까? 뭐 이런 거. 앞으로 수년간은 조금 올리브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플레이어가 나오긴 좀 어렵지 않나? 그 이유를 좀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좀 매장을 들 수가 있어요. 그 올리브영 매장이 한 1,4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매장이 왜 중요하냐면 올리브영의 좀 강점 중 하나가 약간 색조 화장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제 화장품은 좀 테스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조금 찾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결국 고객 접점이 있어야 되거든요. 오프라인 접점을 올리브영이 꽉 잡고 있고 후발 주자들이 뭔가 그만큼의 접점을 확보하는 게 쉽진 않아요. 두 번째 이유도 있긴 하거든요. 매장이 중요하면 다이소는 올리브영보다 매장이 많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실제로 다이소 매장 한 1,500개 정도로 올리브영보다도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긴 하거든요. 다만 차이점이 있는 게 다이소는 되게 다양한 상품을 취급을 하잖아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메인은 아직까지는 생활용품, 화장품에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에요. 아무리 매장이 크더라도 전체가 다 화장품이 아니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. 근데 이제 다이소는 가격 경쟁력이 사실 말도 안 되게 저렴을 하고 제일 많이 쓰는 어떤 기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이소의 퀄리티가 되게 좋다라는 그런 바이럴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. 이런 그 다이소를 올리브영이 좀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? 좀 어느 정도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뭐 다이소는 기본적으로 최대 5,000원 정도 가격대 상한선을 가진 브랜드나 상품군 여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비싸잖아요. 최소 그래도 10,000원, 20,000원 이상대 몇만 원 정도 되는 상품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뭐 싼 게 좋고 저렴한 게 좋다고는 하지만 가격대마다 사실 타깃
택하는 소비자들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. 싸다고 하더라도 절대 다이소 화장품 안 사는 분들도 계실 거고, 뭐 반대로 아무리 뭐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돈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. 그러면 그 개별 브랜드 입장에서도 사실 다이소에 입점하는 거랑 올리브영에 입점하는 건 좀 차이도 있고 또 장점도 좀 다를 것 같은데. 다이소 입장에서 사실 신생 브랜드는 되게 모험일 수 있거든요. 안 그래도 가격도 저렴한데 믿을 만한가? 약간 이런 의문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신생 브랜드 입장에서는 다이소가 뭔가 대안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신생 브랜드 입장에서 사실 다이소가 요구하는 그 5,000원이라는 가격을 맞추기도 사실 어려울 거거든요. 다이소에 좀 입점하는 브랜드는 오히려 반대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여 있고 그래도 매출이 나오는 조금 박리담회로 파는 형태가 좀 될 것 같고요.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마몽드처럼 좀 기존의 인지도가 확실히 있지만 요즘에 매출이 조금 떨어진 상품들이 다이소용으로 아예 새로 제작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.